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소울 부스터 모델입니다. 소울의 3세대 모델로 기존의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최신 트렌드들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D 타입의 풀 LED 타입의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눈매가 마치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5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디스커버리 5의 눈매를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소울 부스터에는 풀 LED 헤드램프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라이트를 켜보면 광원이 굉장히 직진성이 좋고요. 풀 LED답게 굉장히 멀리 시야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옵션으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DRL에 이어서 역시 램프류들이 상당히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범퍼에 하이그로시 재질을 덧대서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이 위에는 없고 이 아래쪽으로 하단부로 옮겨져 있는데요. 핫스탬핑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Y자 형태로 여기는 크롬 처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범퍼의 그 그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레이더 센서를 이 아래쪽으로 모아놓은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울이라고 엠블럼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모습들은 로봇의 얼굴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소울 부스터에는 1.6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4기통이고요. 배기량은 1591cc, 최고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27입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범용 엔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미션은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소울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게스식 리프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전장은 4195mm, 전폭은 1800mm고요. 전고가 1615mm로 약간 높이가 기존의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SUV보다는 낮겠죠. 추커는 2600mm로 비교적 앞뒤 오버행이 짧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입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바디 컬러가 화이트인데요. 레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앞쪽에 범퍼 하단에 여기에 레드 포인트를 두고 있고, 지금 또 보시면 아웃사이드 미러도 블랙 하이그로시하고 레드 포인트를 두고 있고, 루프 쪽이 완전히 레드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를 별도로 되지 않았지만 끝부분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올라오시면은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소울이라고 해서 검은색 하이그로시 재질로 덧대고 조금 패셔너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악동스러운 이미지가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넓고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이 날렵하고 길게 테일램프를 구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악동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의 디퓨저는 지금 밤이라서 조금 어둡긴 한데요. 비교적 깔끔하게 잘 다듬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센터에 듀얼 타입의 머플러를 뽑아주고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위에 고정하는 부위를 좀 걷어내면은 여기에도 생각보다 큰 짐들을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둡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시승 차량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펑크 소리 킷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템퍼러리 타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이 아래쪽까지 걷어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꽤 효율적인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울 부스터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지금 듀폰 라이터 형태, 지금 스팅어부터 이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키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 버튼은 요 운전석 앞쪽하고 조석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날이 어둡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윈도우 컨트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웹포켓 마련이 되어 있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는 형상을 보더라도 불편해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소울이라고 음각 처리한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조금 특색 있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의 D컷이 적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소울이라고 엠블럼도 있고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이그로시 재질 포함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좀 동글동글하게 리모트 컨트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한 사항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타서 설명을 잠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버튼 시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 옆에 있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의 느낌 한번 보시고요.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 가운데에 4.2인치 TFT 컬러의 LCD 표시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상단은 이렇게 가죽으로,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으로 덧대어 있어서 조금 멋스러움을 더했고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 굉장히 크고 넓고 또 3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 온도 표시가 조금 작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좌우 독립된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있고 기어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기어 노브 끝부분이 꼭 얼마 전에 시승했던 K3 GT 모델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눈에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 그리고 10.25인치의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패널을 가져가고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야간이라서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뒷좌석 공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시트 형상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타고 내리는 이 부분, 이 루프하고 C필러 꺾어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은 조금 평평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레그룸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시트는 텐션 적당하고 시트백이 조금 더 각도가 뉘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폴딩 가능하고요. 앉았을 때의 느낌은 요 정도, 주먹 하나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 승차감이 편안한 편입니다. 뒤쪽에 별도의 에어벤트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전반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비례감이 좋은 편이죠. 소울 부스터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6 터보 모델,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한 1.6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처음 차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기존의 소울,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소울이 3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세대나 1세대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의 반응은 MDPS는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요. 야간에 시승을 해서 화면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터보 엔진은 지금 현대 기아 차종들의 여러가지 모델들에서 많이 지금 검증이 된 엔진이고 듀얼 클러치 미션 역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 모델들에 비해서 밤에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그 소음 진동 쪽에 제가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닥 소음이나 엔진에서 들려오는 회전음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좋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풍절음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상 보면 A필러 쪽이 약간 풍절음에 저항에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풍절음은 더 개선돼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HUD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컴바인 타입이라고 해서 유리에 직접 비추지 않고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조그마한 유리가 올라와서 거기에 비춰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화면 크기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해상도가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주행 질감은 앞쪽엔 맥퍼슨 스트럿인데 뒤쪽이 제가 멀티링크인지 토션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상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토션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장기간 시승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 첫 느낌은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같고요, 뒤쪽은 토션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면은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지금 워낙 검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악셀링이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를 수동으로 놓고 S 모드로 운행을 해보면 킥다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울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관에서 보면 지금 머플러도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머플러를 띄고 있는데요. 뭐 미니 JCW나 포르쉐의 느낌이 아주 살짝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스포티한 포인트들을 잘 가져가고 있어서 확실하게 3세대에는 그 소울 부스터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느낌이 오는 것처럼 조금 강화된 어떤 퍼포먼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지금처럼 80에서 100 정도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14.1까지 저는 확인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연비 신경 안 쓰고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12.5에서 13km 정도를 가볍게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 아반떼라든가 K3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차고도 약간 좀 높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코나에 가까운 느낌을 저는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나보다는 실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주 절묘한 이런 크로스오버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면은 글쎄요,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좀 아이코닉한 차가 나오면 젊은 층에서만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울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40대나 50대 분들, 특히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이 선호도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미있는 차량들이 계속 등장을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글쎄요, 좀 스포츠 모드가 조금만 더 과감했으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마력이 넘고요. 토크도 20 후반대, 27인가 28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체를 그런 파워트레인으로 몰아붙인다고 하면은 부족한 편은 아닐 거거든요. 약간 여유가, 무게당 마력비를 감안을 해봐도 약간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갔어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듀얼 클러치 미션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면에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변속기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일반 미션보다는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지금 10.25인치인가요? 굉장히 넓게 와이드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화면은 3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플로팅 타입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트렌드인데, 올라와 있진 않습니다만 운전을 할 때 시야를 그렇게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아도 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기아자동차에서 충분히 고려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져요. 이게 크기도 크고 해상도도 좋다 보니까 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운전자한테 가깝게 느껴져서 안전운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사용하기도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현대기아 차종들의 그냥 중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로 조금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브레이크를 보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주행에서 브레이크가 부족해서 차를 못할 정도로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담력은 가져주고 있는데, 조금 차를 좀 더 과격하게 몰아붙인다고 하시면 본인이 브레이크 쪽은 조금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담력은 초반에 초반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고요. 중후반에서는 꾸준하게 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제 체감하는 느낌은 좀 더 시승을 해봐야 알겠지만 셰시 강성이 좀 보완됐다라는 느낌 하고요.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도 개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브레이크 담력을 조금만 더 가져가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으면서 좀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각보다 뒤쪽이 많이 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동안의 시승이지만
운전을 안 하고 뒤쪽에도 제가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뒤쪽에도 한번 앉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뒤쪽의 승차감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모델들은 솔직히 그 타고 내릴 때 2열에서는 약간 불편했거든요. 아마 이 오너분들이나 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2열에서 약간 불편했는데 지금 3세대 모델에 와서는 그 승하차 시의 공간이 많이 넓어졌고 거주 공간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승하차 해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고가 약간 높지만 코너링이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살짝 한번 돌아보면 전륜구동 차량의 특성은 고스란히 갖추고 있지만 그렇게 불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차로 또 과격하게 와인딩을 가시거나 하시면 약간 불안감도 느끼실 수가 있지만 최소한 뭐 일반인이 그냥 도심에서 즐겁게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잠깐 들어보면은요, 뭐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디오를 켜게 되면 스피커 이 테두리에 불빛이 계속 바뀌면서 그 음악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를 담아두고 있고요. 음질은 제가 막기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들었을 때는 보컬은 그냥 준수한 편이고요. 중음대가 조금 더 울림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그렇게까지 옵션이 좋아서 사운드 시스템이 출중한 편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간에 시승을 하면 앞에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어떠실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집중도도 높고 특히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낮 시간대보다는 밤에 지금 시승을 해보는 게 확실하게 더 민감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앞에서 같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는 제가 1박 2일 동안만 지금 이 차를 타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길게 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시승했을 때 연비는 10.2 100% 시내 주행, 그것도 가사도달을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의 연비입니다. 10.2 정도. 그래서 어쨌거나 두 자릿수의 연비는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6 터보 모델을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연비라든가 차량의 가격, 그 다음에 세금, 보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가장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6 터보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당히 힘도 있으면서 또 연비까지 괜찮고 운전의 재미도 즐길 수 있고요. 세금도 1600cc면 뭐 그럭저럭 내실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델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초반에 약간 좀 담력이 약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울컥울컥거리면서 차를 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쓸 수 있고 또 중후반의 담력이 바로 조금 더 보완되는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시내 주행을 하실 때는 상당히 적합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급 출발을 해보면은요,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시속 60km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로백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7초대? 6초 후반에서 7초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발진 가속력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요? 디튠 해놓은 것 같아요. 안전을 생각을 해서 차량의 성능은 조금 더 달릴 수가 있는데 좀 자제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풀어서 재미있게 타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차고가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그 세단들에 비했을 때는. 그래서 언뜻 이렇게 타면은 약간 SUV 느낌이 살짝 드는데 굉장히 제가 처음에 가볍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차량의 어떤 느낌보다는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차가 잘 나가줍니다. 물론 차량 중량도 그렇게 뭐 무거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시내 주행에서 부담 없이 재미있게 탈 수 있는 펀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잘 달리는 펀카 개념이 아니고 컨셉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소울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컨셉은 저는 꾸준하게 기아 자동차에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살펴본 기아 자동차 소울 부스터 1.6 터보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